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오전 김병국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힘을 빼면서 간첩수사가 경찰로 이관됐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간첩수사의 또 다른 한 축인 군 방첩사의 기능 축소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간첩들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방패를 제거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국정원이 간첩수사에서 배제되자 국내 간첩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간첩들은 민주노총과 각종 단체에 서며들어서 친북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 방첩기관들은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8월 20일까지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가면서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공 혐의점을 포착하려면 전문성 있는 수사 인력이 필요한데, 경찰에는 이러한 전문성과 역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종북 세력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조선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을 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원과 함께 간첩수사의 또 다른 한 축인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3개로 쪼개서 이관시키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첩사는 군의 정보보안 기능과 감찰, 방첩 등을 전담하는 핵심 조직입니다. 민주당은 이중 정보보안 기능은 국방부 산하정보본부의 보안 담당 부서로, 감찰 기능은 국방부 감사관실로, 그리고 방첩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추가 임무를 주는 방식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조선일보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국방안보 특위 세미나 등에서 제시된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만,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고, 더 걱정되는 것은 과연 진짜 아이디어 차원일까 하는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좌파들은 지금까지 간첩이란 용어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간첩법 개정도 극구 반대해온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간첩 수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더니, 이번에는 방첩사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방첩사조차 사실상 해체 수준을 밟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이어서 방첩사까지 무력화되면 그야말로 간첩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첩사 기능 분리 논의를 오래전부터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에 방첩사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방첩사 쪼개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안보정책 고문이면서 국방특위에 속한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계엄 상황의 핵심에 방첩사가 있다면서 더 이상 계엄의 불씨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엄의 불씨를 끄겠다고 간첩수사 기능을 형해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입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계엄의 책임과 방첩사 고유 권한을 연관시키는 것은 공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빈대잡자고 초가상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간첩수사는 감찰 과정을 통해서 특이 동향이 파악되면 이를 바탕으로 대공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문서와 시설, 인원에 대한 보안 기능을 통해서 군사 보안 위배 행위를 직접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첩사의 보안, 감찰, 방첩 기능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3가지 기능 중 하나라도 이관되거나 무력화되면 방첩사의 가장 큰 목적인 방첩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만큼 고도의 통합적 수사가 요구되는 것이 간첩수사입니다. 그래서 간첩수사는 이 같은 방첩사의 통합 기능을 분리해버리면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처럼 방첩사의 기능을 분리하게 되면 누가 좋아하게 될까요? 결국은 간첩들과 간첩들을 조종하는 세력, 그리고 국내에서 암약하는 종북 집단들만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시작된 방첩사 기능 분리 요구는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반복되어 온 대공수사 무력화의 연장선상에서 들여다본다면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등에서 논의된 의견대로 방첩사의 방첩 기능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되면 그동안 국가정보원과 방첩사가 주도해온 대공수사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 폐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으로 수십 년 쌓아올린 휴민터, 인적 정보가 허물어져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좌파들은 국정원과 방첩사를 비롯한 정보기관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정원은 아예 통일 해외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려는 시도도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간첩수사가 활기를 띨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보당국이 간첩수사보다는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대북 연락기구로 전락했다, 이런 조롱도 받았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26건이던 간첩 적발 건수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단 3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로 지난해부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아예 경찰로 완전히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공수사에 필수적인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휴민트 등에서는 경찰이 국정원을 대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간첩을 잡지 말자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에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수사 역량이 크게 떨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방첩사를 와해시키겠다는 것은 간첩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대선 직후부터 방첩사 형해화를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선 승리 분위기를 틈타서 내란 청산을 빙자한 보수 말살에 나설 것이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내란 잔당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듯이 철진한 색깔론이 절대 아닙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지금까지 해온 언행들을 보면 대선 승패와 무관하게 이제부터 정말로 걱정해야 될 일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시내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집회가 심심찮게 개최되어 왔죠. 언제부터인가. 그런데 경찰은 그런 집회를 방치해왔고, 방치 수준을 넘어서 지금은 오히려 경찰이 집회를 보호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어제 서울 서대문 형무소앞 역소관에서는 조선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조선에 공산당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됐고 그걸 기념한다면서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노골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난 2021년 중국 공산당의 100주년 기념 행사 때는 당시 집권당 대표이던 송영길이 축하 화환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조선공산당 100주년 행사는 항일혁명가 기념단체 연합이 주관을 했는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소설가 황석영은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황석영은 갈라져 있는 한반도의 통일을 말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종전을 선언하게 되면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의 다른 말인 것입니다. 이재명이 반미주의라는 것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던 이재명이 반미운동 세력과 어울려왔던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이재명 본인이 반미주의자라는 지적에 대해서 자기는 실용 외교를 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용이야 해석하기 나름이고 가져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반미도 얼마든지 실용 외교로 포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어디로 가게 될지 걱정스러운 일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재명 주변에 경기동부연합, 한총련, 민노총, 전농, 이런 종북 세력이 들끓어왔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이재명 역시 윤석열만 이길 수 있다면 어떤 세력과도 손잡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감추지 않아 왔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이어서 예상되는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 철수는 어쩌면 이미 눈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의 안보관도 문제입니다. 이재명은 과거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했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를 자신의 싱크탱크 수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유종일은 과거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선체 결함 또는 기뢰 침몰설을 주장했던 박선원이나 천안함 폭침을 말하는 언론은 모두가 가짜다, 이렇게 외쳤던 노종면 등 천안함 피격설을 부인하고 음모론을 내세워온 자들에게 공천장을 주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해준 사람도 이재명입니다. 이런 행태들을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천안함 사건 재평가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세월호를 비롯한 국가적인 참사가 벌어졌을 때마다 온갖 위원회로 정권을 흔들고 내부 단합을 모색해왔던 것이 좌파 세력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종일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음모론도 전파했던 인물입니다. 사드 배치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최순실 씨가 미국 사드 제작사 록히드 마틴과 만나서 70조 원 상당의 무기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것입니다. 유종일은 당시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서 사드 배치는 이제라도 당장 철회해야 되고 로비 관련자들과 부역자들을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재명은 최근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안보 우클릭을 과시하려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 아니고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음모론을 확산시켰던 인물을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싱크탱크 수장으로 발탁한 것을 보면 역시 걸레를 빤다고 행조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